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동계 계절학기 선형 대수학을 맡게 된 최영우입니다. 이제 학기가 그 가을 학기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계절 학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힘들고 또 저도 준비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3개월이라는 한 3개월이 아니고 3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조금 그 선형대 수학에 대한 개념을 잡고 또 새로운 공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선형대 수학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벡터입니다. 벡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형 방정식이죠. 그래서 선형 방정식과 그다음에 벡터에 대한 공부들을 하게 될 텐데 아마도 이제 1, 2주차 특히 1주차 오늘 1주차가 아니죠. 첫 번째 수업에서는 아마 벡터에 대한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상당 부분은 그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그 벡터들이 어떻게 그 선형 컨비네이션을 이룰 수 있는지 선형 조합을 이룰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한번 갖도록 하는 시간을 아마 갖게 될 겁니다. 우선 이제 그 선형 대수학을 나가기 전에 본 과목은 여기 있는 것처럼 그 교재를 MIT에 있는 길버트 스트랭이라고 하는 분의 교수님의 교재를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교재가 잘 돼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유튜브에도 이분이 직접 강의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나가다 보니까 다 커버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재차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강의가 그분 강의와 똑같은 또는 비슷한 유형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다를 수 있어요. 물론 교재는 같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논거나 아니면 흐름은 비슷하겠지만 내용은 강의 내용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좀 다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인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선형대 수학 이 과목은 아마도 거의 이제 이 계절학기 때문에 하루에 나가야 되는 분량이 보통 가을 학기나 봄 학기에 한 주에 나갈 내용을 하루에 다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개념이라든지 또 연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겠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원래 선형대수학이라는 건 우리가 공부를 했을 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주 작게나마 리니어 이퀘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마 그 디터미넌트라든지 그 인버스 매트릭스라든지 이런 거 공부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마 상당 부분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 충분히 따라오시고 또 커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아까 했듯이 보통 때 일주에 나갈 내용을 하루에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걸 매일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소 깊이 있게 나가지 못하는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로 이제 그 공부라는 게 어떻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학습. 그래서 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념을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껏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개념들을 이해하고 그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예를 들어서 멀티플라이라든지 또는 add라든지 또는 디터미넌트라든지 이런 새로운 어떤 단어들이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뜻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이제 학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습이라는 게 있죠. 학습의 습. 습은 이제 practice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한 것을 여러 번 풀어서
그것들을 이제 익숙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제 습인데, 아마도 이제 학과 습을 다 진행하기에는 아마 이 계절학기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밸런스를 맞춰서 가능하면 기본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하되 프랙티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서정대수학을 사용할 때 쉽게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다소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캠퍼스라는 그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캠퍼스 포털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캠퍼스를 통해서 답 드리는 것보다 매일 만나다 보니까 아마 그 다음 날쯤 답을 드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꺼리낌 없이 손 들고 질문하시면 최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유형인데요. 수업 유형이 이제 원래는 이제 대면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라는 국가 정책도 있었고 또 학교 정책도 있어서 저희가 원래는 전체 대면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면이라는 것이 녹화 강의가 못 갖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녹화 강의는 장점은 이제 여러 번 반복해 들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러나 어디까지나 인터랙티브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모르는 것을 반복해 듣는 게 중요한데 내가 모르는 것을 설명 안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면같이 내가 모르는 걸 직접 질문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답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래는 대면을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다시 좀 어려워지면서 비러닝으로 녹화와 대면을 이렇게 섞어서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주차 첫날하고 둘째 날은 녹화 강의를 하고 세 번째 날은 이제 대면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녹화, 대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격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8일차 되는 날 이제 중간고사를 보게 될 겁니다. 7일 만에 어떻게 보면 공부 시작한 지 7일 만에 7일 공부하고 이제 8일차의 시험을 보니까 좀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뭐 엄청나게 준비를 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시험,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의 프랙티스를 하면 시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8일차 때 보는 중간고사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적을 내려면 아무래도 변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적의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기말고사는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이해가 있어야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기말고사까지는 내가 이 수업을 잘 따라오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매일 수업을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하루만 밀려도 그 다음 공부를 계속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뭐 그나마 봄학기나 가을학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오랜 시간이 있다 보니까 뭐 내가 좀 못 따라가더라도 학기 말이나 또 중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뭐 자습을 하던 아니면 저에게 와서 질문을 하던 그것을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가 좀 있죠. 그런데 이 계절학기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시간이 뭐 거의 2, 3주, 그러니까 일주를 한 5일 정도 잡고 한 3주 정도 지나면 기말고사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 수업 진행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저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 이해를 하는구나, 조금 더 어렵게 가르쳐도 되겠구나, 조금 더 깊이 가르쳐도 되겠구나, 아니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좀 쉽게 가르쳐야겠구나, 뭐 등등의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드백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업 방향은, 유형은 지금 얘기했듯이 하루는 대면, 하루는 비대면의 형태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시험은 대면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면이 안 된다고 하면, 뭐 위드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어려워져서 어렵다고 하면 비대면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학교의 방향을 좀 더 들여다봐야겠죠. 기다려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가 나갈 거예요. 과제가 거의 매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제를.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려고 해요. 물론 여기 보면 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에 각각 그 과제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매일 과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과제가 너무 많다 보면 매일 과제를 해야 되는 또 부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제를 내주지만 과제를 제출하는 거는 이 캠퍼스에서 공지가 나갈 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과제가 나가는데 다 여러분들이 푸셔야 될 문제들이에요. 그러나 뭐 시간이 없거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할 경우에는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이 캠퍼스에서 제가 과제를 내라, 제출하라 라고 공지가 나가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집에서 푸시면 돼요. 푸셨다가 공부를 준비하시고 계시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이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저희가 한 25명 정도 소수 규모로 반을 구성을 했어요. 산학 215호에서 아마 대면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조금 더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전체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이제 기말고사와 중간고사겠죠. 그러나 과제 점수도 무시 못한다. 또한 제 경험에 의하면 과제를 내는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비슷하게 봐요. 다.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 일부 친구는 출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출석 때문에 A가 B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상대평가다 보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이게 밀려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은 아무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출석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억울하면 안 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A 받기를 바랬는데 이제 출석 때문에 점수가 낮아지는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평가는 뭐 기말고사까지 다 보고 아마도 출석이 10%, 그다음에 과제가 한 20%, 그다음에 중간고사가 30%, 기말고사가 한 4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말고사가 중요하겠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중간고사를 망쳐서 기말고사로 회복을 해보겠다. 아니면 뭐 이런 학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꾸준히 잘 진행하시기 바라겠어요.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리니어 알제브라를 강의하는 건 이번 학기가 처음이에요. 리니어 알제브라를 공부하고 사용하기는 했지만 가르치는 거는 사실 이번 학기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개념을 충분히 가리키고 대신에 이제 프랙티스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갈까? 아니면 개념을 조금 쉽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우리 이미 많은 부분 알고 있으니까요. 리니어 이퀘이션에서 이제 그 엘리미네이션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저기 해를 구하기 위해서 뭐 등등의 뭐 에셜런 폼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하는지 웬만큼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설명하지 않고 그냥 공식 또는 프랙티스 위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개념 위주로 나갈 것이냐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수업이 워낙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념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개념을 조금 더 친숙해지고 싶다라고 하면 첫째는 여러분이 질문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질문하기가 좀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는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면 아까 했던 길버트 교수님의 그 유튜브 강의를 보셔도 됩니다. 네,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수업은 프랙티스 위주로 또 공식과 활용 예에 더 치중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첫 수업이라 뭐 길게는 하지 않을 거예요. 우선 오늘 수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벡터입니다. 벡터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공부하고 그 벡터가 이제 그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조합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퀘이션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선형 조합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리니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그 내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리고 벡터의 뭐 길이라든지 또 닷 프로덕트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 1차적으로는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조금 찾아보시고 2차적으로는 저에게 이캠퍼스로 질문을 하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나게 된 거 감사하고 좀 쉬었다가 벡터에 대한 본격적인 수업으로 진행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